일본 기독교단 관계자들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방문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두 나라 교회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최근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CBS는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호 1번 하명환 목사와 기호 2번 강문호 목사의 정책을 살펴봅니다. 국내 민간 구호단체들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빈곤 아동들이 노동에서 벗어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후원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고기잡이철을 맞아 만선을 기원하며 굿 대신 숭어 예배를 드리는 강원도 묵호왕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일본 기독교단 관계자들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두 나라의 교회의 연대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또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 집회에도 참가해 일화로 1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0여만 원의 거액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교회 관계자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 내 성차별 문제 특별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6위원회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한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최근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일본이 점점 우경화되고 있지만 일본 교회는 일본 내 양심 세력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で、特に、慰安婦とされた方々の問題については、国会で、多少、問題になった。だからこの慰安婦問題も私たちのキリスト者が一つの加害者であるという認識を持つ中で、なんとかこの運動を教団の中で取り組ま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たのが、90年代の初めでした。 한일 두 나라 교회 관계자들은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 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과 세계가 우려하는 소리를 경청하고 군사 재무장과 군국주의를 되살리려는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교회 대표들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설 지원을 위해 일본 내에서 모금한 100만 엔을 정대협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995년 발족한 전후 보상을 위한 일본 교회 6위원회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두 1,760만 엔을 모금해 전달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7년 동안에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위해 모두 500만 엔을 모금해 지원했습니다. 한편 일본 기독교단은 지난 3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신을 세계 교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CBS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감독회장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들의 정책들을 점검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기호 1번 하명환 목사와 부흥사 출신으로 지명도가 높은 기호 2번 강문호 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7만여 명의 감리교인을 대표하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는 모곤대 출신 후보 1명과 감신대 출신 후보 3명의 다자구도가 형성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7,300여 명의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갖가지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하명환 목사는 법대 출신 목회자로서 후보 자격에 대한 잡음이 없는 후보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명환 목사는 또 감독회장 없이 지낸 지난 5년 동안의 혼란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법과 신앙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이 되는 날 그날부터 하여간 우리 감리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감리회가 되는 그날까지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하여간 최선의 서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특히 교단법인 장정의 미비함과 운영상의 문제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쳐 사유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위원회 설치, 미자립교회 부담금 50% 면제 제도 도입, 사회복지 전문팀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강문호 목사의 최대 강점은 부흥사로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쌓은 높은 지명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문호 목사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교단의 향후 30년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감리교의 미래는 선거 중심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선교 중심의 교단으로 탈바꿈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체제로 되어 있는 감리교를 바꾸어 선교 체제로 영혼 구원하고 성경의 뜻을 보수적으로 밝혀나가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 체제입니다. 이를 위해 강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위한 목회연수원을 설치해 3,000개가 넘는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전환하는 데 힘쓰고 응급제도와 선거법 등을 함께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문호 목사는 또 최근 일부에서 자신의 부담금 납부 기한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에 의해 후보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명환, 강문호 두 후보 모두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해마다 6월이면 동해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한창인데요. 어업인들은 항상 구슬하면서 풍어를 기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해 묵호항에서는 굿 대신 풍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풍어 예배. 지난 1991년부터 오징어 수확철을 앞두고 교인들만 참여하던 풍어 예배가 이제는 동해 시민들도 참여할 정도로 지역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묵호항은 동해에서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항구로 늘상 수확철을 앞두고서는 용왕에게 만선을 기원하며 구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오원일 장로와 등대 감리교회가 지난 1991년 굿 대신 예배를 제안한 것이 풍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샤머니즘이 강한 어촌 지역에서 굿을 안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견디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계기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8년 전부터는 예배가 끝난 뒤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행사도 열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시 뽑습니다. 아주 좋지요. 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말고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고 말고지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풍년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풍어 예배를 통해 교회의 이미지 제고와 전도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민들이 또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게 제일 지금 큰 의미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207번.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풍어 예배. 이제는 교회만의 행사가 아닌 동해 시민들의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동해시 묵호항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논평을 통해 회담 무산의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한기총 남북교회협력위원회는 논평에서 남북이 수석대표의 격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남북 간 대화 국면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회협력위원회는 남북 당국회담이 상호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대화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북한의 교회가 관제교회는 맞지만 북한 교회 안에서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최근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종교가 관제교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에서 통제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 안에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본다며 노출되진 않았지만 지하교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수권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계속 도와야 한다며 정치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식량 지원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건축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도 남한교회가 병원을 지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아동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빈곤국가 아동들이 노동 대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지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11살 소년 비스나는 음료수 공장 사장이 꿈입니다. 하지만 꿈 많은 이 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매일 생선을 다듬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비스나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하루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오는 아이들이 31만 명에 달합니다. 하얀 돌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돌을 깨는 네팔 소년 비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머니와 매일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봐야 하루벌이 700원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두 동생과 함께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마냥 부러운 어린 소년은 아직 의사가 되고 싶은 꿈마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팔에서는 7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아동 노동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전 세계 76개국에 2억 1,5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내 민간 구호단체들은 이 같은 일하는 빈곤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이들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캠페인과 후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동의 현실에 몰려있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은 우리나라 아이들 못지않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그 아이들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하루살이에 급급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후원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YMCA 등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오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평화 포럼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평화 활동가 미트리 라헵 목사는 지난 20년간 팔레스타인에는 폭력의 연속이었고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트리 라헵 목사는 지난 2009년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선언문을 작성해 전 세계 교회에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WCC가 제정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주간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 씨가 미국의 모 선교단체와의 헌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도 목사 측은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북한의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벌적 배상금 160억 원을 선교단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홍도 목사 측이 헌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국내 재판에서도 법무법인의 가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홍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삶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보는 CBS의 연중기획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간입니다. 타국에서 억울함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효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 한 재래시장에 위치한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들로 즐비한 이곳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는 취업 노동 관련 상담은 물론 한국어를 알려주고 병에 걸려 어찌할 바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으로 안내해 줍니다. 형편이 안 돼 결혼식을 못 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합동 결혼식을 열어주고 타국에서 눈을 감은 이들을 위해 장례도 치러줍니다. 이곳에서 외국인들의 안식처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안대환 목사는 15년째 매일매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제 왜 하느냐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를 모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들과 살아가는 거지, 제가 무슨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개념을 못 갖습니다. 십자가를 건 예배당도 없이 사무실 한켠에서 예배해야 할 정도로 재단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안 목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연락해서 자기들 근황을 물어오고 또 자기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세워져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얘기해 올 때 그게 가장 저희들에게 보람 있는 일이고. 해마다 10,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민과 아픔을 들고 안대환 목사를 찾습니다. 안 목사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섬김은 지난 5월 세계 평화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안대환 목사의 귀한 섬김이 세상을 향해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기독시민운동단체 평화놀이가 노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어제부터 6회에 걸친 연속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에 나선 김근주 교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동을 범죄의 심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전 세계교회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들을 하나로 묶은 에큐메니칼 노래집을 펴냈습니다. 살아남이란 제목으로 펴낸 이 노래집에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아시아 교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곡 70여 곡을 비롯해 우리나라 찬양 30여 곡 등 모두 100여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연구소가 오는 27일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법 모색을 위한 제9차 기독교 사회 포럼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합니다.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이 오는 17일 서울 아현 감리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프란치스코 영성의 현대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성공회, 프란시스 수도회, 함혁수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대구지방회가 제11회 대구교육자 학원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이날 교사의 한마디에 학생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며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육자선교회 제69차 전국 여름 연찬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채플관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로뎀나무 목사 합창단이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공동단장 임채수 목사는 이번 연주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주회에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뷰티풀 드리머 등 다채로운 곡들이 선보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